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하루 종일 일해도 커피값을 못 벌고 또 누군가는 화장실 가는 5분에 1억 원을 벌고 있습니다. 믿기시나요? 더 충격적인 건 전 세계 80억 명을 경제력 순서대로 세웠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제대로 모르고 살죠.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까지 80억 인구의 경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중간 나라, 부자 나라 중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두 번째, 2000년 이후 전 세계 경제 격차는 더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좁혀졌을까요? 답을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영상 끝에 공개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10개 국가는 전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중 최하위는 부룬디예요. 하루 평균 소득은 2,34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한 여성이 평생 5명의 아이를 낳지만 20명 중 1명은 5살 전에 세상을 떠나죠. 전기 없는 진흙집에서 나무 불빛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놀라운 건 이런 극빈국 인구를 다 합쳐도 전 세계의 3.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의 25% 지점에는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하루 평균 소득이 6,200원 정도예요. 부룬디보다는 나은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구의 97% 이상이 전기를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대단하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은 선진국인 포르투갈도 1970년대에는 인구의 64%만 전기를 썼어요. 50년 전 유럽보다 나은 환경이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을 공개할게요.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중소득 국가에 삽니다. 이 질문에 맞힌 사람은 25%밖에 안 됐어요. 저도 틀렸고요. 더 놀라운 건 2000년에는 전체 인구의 27%가 극빈곤 상태였는데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한 세대 만에 수십억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절반 지점까지 올라가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는 하루 평균 소득이 7,800원이에요.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스마트폰을 쓰죠. 나라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요. 이제 우리는 세계의 부유한 절반에 진입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중국, 남미, 동유럽의 중상위 소득 국가들이 등장해요. 브라질 사람들의 하루 평균 소득은 22,100원입니다. 흥미로운 건 영양실조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유해지면 비만 인구도 늘어나죠. 전 세계 상위 10%에 도달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선진국이 여기 있어요. 하루 평균 소득 53,300원. 제대로 된 의료, 사회보장, 공공시설을 누리죠. 여기서 놀라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스페인 시민은 180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죠. 태어난 나라에 따라 여행의 자유가 결정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만든 코끼리 곡선이 이걸 보여줍니다. 2008년까지 20년 동안 소득이 중간쯤 되는 아시아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봤어요. 하지만 서양 중산층은 성장률이 거의 0%였죠. 반면 상위 1%는 세계화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마지막 10%에는 미국 같은 최고 부유국이 있어요. 하루 평균 소득 86,600원, 더 큰 집, 더 큰 차, 더 많은 물건을 삽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미국인이 12%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자신이 세계 최상위 부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물론 모든 미국인이 부자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니까요. 남아공은 더 심해서 상위 10%가 66%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소득, 즉 1년 동안 버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부, 즉 가진 모든 것의 총 가치는 다릅니다. 은행 예금, 집, 차,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합친 거죠. 불평등을 제대로 보려면 재산을 봐야 해요. 소득에서 재산으로 기준을 바꾸면 격차는 훨씬 더 극명해집니다.
남아공은 상위 10%가 전체 재산의 85%를 소유해요. 네덜란드는 46%고요. 각 나라 안에서의 재산 불평등은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글로벌 부의 최상층으로 들어갑니다. 재산이 13억 원 이상이면 전 세계 상위 1%예요. 이 그룹은 8,200만 명이고 전 세계 재산의 39%를 소유합니다. 상위 0.01%에 들려면 최소 273억 원이 필요해요. 80만 명이 여기 속하고 이들이 전 세계 재산의 12%를 쥐고 있죠. 개인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이 그룹의 31%입니다. 재산이 1조 3천억 원을 넘으면 억만장자로 불립니다. 전 세계에 약 3,000명의 억만장자가 있고 이들이 전 세계 재산의 3%를 소유해요. 이 영상을 만들 당시 제프 베조스는 순자산 260조 원으로 세계 2위 부자였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프 베조스가 화장실 가는 5분 사이에 버는 돈이 약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벌기도 힘든 돈을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버는 겁니다.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더 충격적이에요. 순자산 520조 원. 테슬라 전기차와 스페이스X 우주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의 재산은 1초마다 평균 169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바닥에 떨어진 13만 원을 본다면 주우려고 허리 굽히는 게 손해죠. 그 순간에 재산이 더 늘어나니까요. 잠깐,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 영상을 보는 10분 동안 약 10억 원을 법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기만 해도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2000년 이후 전 세계 불평등이 증가했을까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억만장자도 늘었고 나라 안에서 격차도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정답은 감소했다입니다. 믿기지 않죠? 말라위와 영국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게 영국 내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각 나라 안에서는 불평등이 커졌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상위 10%가 재산의 72%를 소유하는데 이건 예전보다 줄어든 거예요. 하위 50%는 재산의 2.2%를 가졌습니다. 많지 않지만 2000년보다는 늘었죠. 개발도상국들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겁니다. 1990년으로 돌아가면 거의 38%의 사람들이 저소득국가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대부분이 중소득 국가에서 살아갑니다. 한국도 1960년대에는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선진국이죠.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 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평등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방향은 올바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